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진행의 아나운서 장시연입니다. YMCA 야구단, YMCA 야기 스포츠단 참 많이 들어보셨죠? 정치, 경제,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하고 있는 마산 YMC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파워 인터뷰는 마산 YMCA 이윤기 사무총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산 YMCA 사무총장으로 일하는 이윤기입니다. 예. 네, 이 마산 YMCA의 사무총장이 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죠? 예. 네, 그래서 소감 한 말씀 시민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국에는 YMCA가 되게 많습니다. 70곳이 넘는 YMCA가 있는데요. YMCA마다 사정이 되게 이제 다른데요. 제가 일하게 된 마산 YMCA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역사가 깊고 또 회원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곳이고요. 또 그 실무 지도력이 굉장히 탄탄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사가 깊고 지도력이 탄탄한 이런 YMCA에서 사무총장을 맡아서 일하게 된 걸 뭐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사람들에게 이제 마산 YMCA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좀 모르시는 분들은 잘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마산 YMCA 어떤 곳인지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산 YMCA는 1946년도에 마산에서 만들어졌고요. 당시에 이제 그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이 중심이 돼서 YMCA를 결성했는데요. 본격적인 활동이 활발하게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건 70년대 중반부터 청년운동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지역에서 청년들이 모이는 단체로 출발했고요. 그 뒤에는 이제 뭐 그 사회교육이나 캠프, 레크레이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노동 청년 야합, 그 다음에 뭐 지역의 다양한 현안에 이렇게 대응하는 시민운동. 그래서 뭐 YMCA 활동이 굉장히 폭이 넓기 때문에 그 시민들이 자기가 경험한 YMCA가 저마다 달라서 좀 다르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네, 이 YMCA가 전 세계적으로 119개국에 이제 널리 퍼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YMCA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그 첫 출발이 궁금합니다. 예, YMCA 굉장히 소박하게 시작됐는데요. 1844년에 영국 런던에서 포목상에서 일하던 그 젊은 노동자 청년들이 모여서 YMCA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1844년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시사점인데요. 산업혁명이 굉장히 그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서 영국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장시간 노동과 그다음에 저임금 이런 이제 자본주의의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표출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이제 영국에서 사실은 그 이후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비슷한 시기에 공산당 선언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YMCA가 만들어진 것과 같은 해에 협동조합이 만들어집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이 굉장히 이제 뭐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 사회가 가진 병폐와 모순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영국에서 일어나는데 그 대표적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YMCA였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유럽으로 확산되고 북미로 확산되지 않습니까? 그 확산의 경로를 따라서 YMCA도 똑같이 확산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지 한 10여 년 만에 세계연맹이 만들어질 수 있을 만큼 빠른 속도로 이제 뭐 세계의 젊은 사람들에게 그 정신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YMCA를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뭐 시민단체다 또는 뭐 영어 학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 그만큼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YMCA가 다양한 분야에서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겠죠. 네, 그러면 이 YMCA의 주력 사업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그 실제로 이제 YMCA가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영어학원 이야기 하셨는데,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YMCA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YMCA를 통해서 영어 교육이 확산됐을 거고요. 또 그 뒤에는 이제 그 시대가 변하면서 YMCA가 그 시대에 맞는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활동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진 거죠. 그렇지만 이제 YMCA가 전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과제는 청소년 운동과 시민 운동입니다. 예, YMCA가 청년들이 모여서 출발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청년 활동을 YMCA 운동의 중심에 놓고 있고, 그래서 영맨이지 않습니까, YMCA가?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어떤 시대적 소명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받아안기 위해서 하다 보니 한국 사회가 이제 뭐 흔히 이제 우리가 90년대 이후에 시민사회가 펼쳐졌다고 하는데, 그런 시민사회에 요구되는 다양한 이제 일들을 YMCA가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민운동에 또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뭐 한국 YMCA가 100년을 맞이하고 또 이제 새로운 100년을 열면서 이제 자기 선언을 한 것이 청소년 운동과 시민 운동을 YMCA 운동의 양날개로 삼겠다, 이렇게 선언했었습니다. 네, 이제 YMCA의 그럼 주력 사업이 청소년 사업과 시민 운동 사업인데요. 그럼 이 마산 YMCA에서는 이 두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초점을 두고 또 다른 활동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이게 이제 청소년 활동은 사실은 청소년들이 모여서 그 이제 스스로 자기 활동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해야 합니다만은, 또 이제 성인들이 아이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마산 YMCA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서 성인들이 모여서 아이들의 활동을 이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하는 이제 그 조직들이 있고요. 그걸 이제 저희가 청소년 사업위원회라고 하는데요. 예, 그 어른들이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활동을 일상적으로 하는 모임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또 시민운동을 잘하고 또 회원들과 이 시민들과 시민운동을 함께 하기 위해서 청소년 사업위원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어서, 예, 그 모임을 통해서 어떤 시민들의 요구,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의 중요한 현안들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또 YMCA가 그 일에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는 모임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또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근데 이제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거는 YMCA가 이슈에 대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뭐 예를 들면 환경 문제라든지 도시 문제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YMCA가 뭐 입장을 발표하고 때로는 캠페인도 하고 거리에 나가서 서명 운동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알려져 있는 건 이슈에 대응하는 건데요. 실제로 YMCA는 사실은 회원들이 모이는 곳이고 시민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YMCA가 하고 있는 중요한 그 사업 혹은 운동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교육 운동이죠. 전통적으로 이제 YMCA가 뭐 초기에는 직업 교육 이런 것부터 시작했고, 지금은 시민 교육에 그 이제 뭐 조금 덧붙이자면 민주 시민 교육,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시민들이 또 청소년들이 성장하도록 돕는 이런 게 이제 일상 활동으로 늘 있습니다. 저희가 뭐 예를 들면은 교육 사업으로 저희가 유아 교육도 하고 있고요, 어린이 사회 교육도 하고 있고, 청소년 교육도 하고 있고, 또 뭐 시민 교육, 소비자 교육,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뭐 깨어있는 시민들을 이렇게 뭐 참여시키고 육성하는 그런 활동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빙산의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사실 눈에는 잘 안 띄죠. 예. 네, 또 그 최근에 사무총장님께서 또 강의를 그 소비자 관련 교육이라고 하셨나요? 예. 강의를 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또 하고 계신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이제 뭐 YMCA에 오랫동안 활동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소비자 운동을 오랫동안 실무를 맡아서 했었고요. 뭐 전에는 이제 다양한 뭐 법률 문제 이런 것들 이제 강의했는데, 최근에는 그 어떤 사회 변화에 맞는 소비자 운동의 흐름 혹은 대응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강의해서
소비자 운동 하시는 활동가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번에는 그 지역 사회에서 또 YMCA가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또 한국 시민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YMCA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우리나라 시민단체가 이제 뭐 수천 개에 이르는데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그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조직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시민운동 이러면 뭐 우리가 이미 잘 아시겠지만은 환경운동연합이나 참여연대 뭐 이렇게 이제 YMCA보다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시민단체들도 있는데 YMCA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는 그 이게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시민운동이 뭐 뼈아프게 이렇게 듣는 비판 중에 하나가 시민 없는 시민운동 얘기를 듣는데 YMCA가 그나마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시민단체들 중에 가장 시민이 많이 있는 시민단체거든요. 그러니까 회원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조직이 YMCA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그 전국적인 시민운동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또 전국의 시민운동이 함께 해야 되는 연대운동 이런 데서 이제 YMCA가 뭐 비교적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그 사무총장님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총장님이 이 역직을 맡기 이전에도 마산 YMCA에서 쭉 활동을 해 오셨는데요. 그래서인지 또 무궁무진한 다양한 그런 체험담이라든지 경험담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그 98년에 이제 뭐 대학생 때 자원활동가로 YMCA 활동을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뭐 계속 YMCA만 하고 있는데요. 재밌는 경험도 있고 좀 무거운 경험도 있는데요. 제가 보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98년 무렵에 IMF가 터지고 나서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집들이 막 그 세입자들이 부도가 나서 쫓겨나고 막 이런 일들이 속출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우리나라에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법이 있어도 사람들이 전세 들어가면 확정일자를 받아두거나 아니면 전세권 등기를 해두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되게 소홀히 하시더라고요. 또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입자 보호 조례라는 걸 만들었어요. 지금도 그 동사무소에 가시면 그 전입신고할 때 전입신고 용지에 집을 사서 왔는지 전세를 들러 왔는지를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전세 든다고 하면은 확정일자를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를 물어보도록 하는 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그 법률이 아닌 조례로 왜냐하면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서 전국으로 확산시켰던 대표적인 이제 시민운동의 사례고요. 뭐 제가 그때 그 실무를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운동이고요. 뭐 재밌는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저희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TV 안 보고 지내는 활동 뭐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TV 끄기 운동, 그다음에 뭐 공장 과자 안 먹기 운동 이런 걸 이제 제가 그 유아교육을 담당하던 시절에 저희 선생님들하고 함께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뭐 그게 전국으로 확산돼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전국에 이 유치원 나이의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공장 과자 안 먹고 지내고 뭐 부모님들은 가공식품 없이 식단 짜고 해서 이제 그런 체험기를 뭐 작성하고 생활을 바꾸고 하는 이런 뭐 재밌는 운동도 해봤네요. 네, 조례안이라든지 또 그런 운동들 또 전국적으로까지 하시는 모습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세상 읽기, 책 읽기, 또 사람살이라는 이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하루 방문객이 세상에 그 1000명이 넘더라고요. 네, 그 비결이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2008년도에 이제 그 블로그를 시작했는데요. 그 이제 전국의 시민단체 활동가를 그 모아놓고 이렇게 이제 그 인터넷 기업의 그 이제 재단에서 교육을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저는 그때만 해도 이게 뭐 블로그가 뭔지 혹은 SNS가 뭔지 잘 모르고 교육에 참가했는데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우리 뭐 돈 많이 들여서 홈페이지 만들어 놔도 방문자가 별로 없었는데
이게 그 공짜로 만든 블로그에 막 그 수천 명씩 찾아온다고 하는 사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꼭 해야겠다 해서 이제 돌아오자마자 블로그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뭐 어떻게 하면 이제 방문자가 많아질까,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블로그 시작한 날부터 365일 동안 매일 블로그에 글을 썼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렇게 안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충분히 좀 알려지려면 뭔가 이게 성실함 이런 게 좀 바탕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로그 해보니까 이제 이게 평범한 것들이 모이면 비범해진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이제 주목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썼던 글들이나 이런 컨텐츠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게 누군가에는 굉장히 유용하고 유익한 정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방문자도 많아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또 최신 그 기사 글을 봤었는데요. 그 일명 노프라고 하죠. 이 샴푸 없이 머리 감기를 1년 넘게 지속해 오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 1년 후에 이렇게 노프 후기까지 쓰셨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하여간 새로운 걸 보면 제가 좀 직접 경험해 봐야 돼서요. 어느 날 이제 뭐 인터넷에 기사 뜬 걸 보니까 그 헐리우드의 유명 배우들이 샴푸를 안 쓴다고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 사람들도 안 쓰면 뭐 샴푸가 어쨌든 매일매일 쓰면은 그만큼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안 쓸 수 있으면 안 써보자라고 이제 생각했고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제가 평소 쓰던 양에서부터 이제 하나도 안 쓰는 때까지 양을 줄이는 기간을 가졌고요. 그 뒤에는 이제 뭐 1년 넘게 지금 샴푸 없이 그냥 물로만 머리를 감고 있는데요. 아무 기적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뭐 저는 혹시 샴푸를 안 쓰면 갑자기 뭐 머리카락이 많이 자랄까 이런 기대도 내심 있었는데 뭐 그런 기적은 없었고요. 대신에 또 뭐 머리가 뻑뻑해진다거나 뭐 탈모가 생긴다거나 하는 나쁜 영향도 안 생겼고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생겼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사무총장님의 그러면 생활 신조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글쎄요, 이제 제가 비교적 책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요. 그래서 책에서 이제 뭐 배워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에 새기고 이러는데 미국의 그 사회운동가 중에 스콧 니어링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 책을 읽으면서 이제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하는 이야기를 읽고 제가 확 마음에 꽂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 생각대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변명과 합리화에 빠지게 된다 하는 이런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이제 늘 마음에 새기고 제가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 집 가훈은 오늘을 행복하게 살자입니다. 내일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미루지 말고 오늘 행복하게 살면 뭐 일생이 대체로 다 행복해진다.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이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고 또 이제 사무총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 사명을 다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 사무총장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사무총장으로 기억이 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오랫동안 YMCA 활동을 했기 때문에요. 여러 선배 사무총장님들을 모시고 일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이게 외부의 사람들이나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받고 또 뭐 저 사람 능력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인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후배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뭐 하여간 시작하는 시점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욕심은 그렇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후배들에게 뭐 좋은 지도력이었다 혹은 민주적인 리더십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산 YMCA의 또 앞으로의 계획 또 많이 구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올해 이제 70주년이 되거든요. 1946년도에 YMCA가 시작됐기 때문에. 근데 저희 이제 여러 가지로 뭐 큰 일들이 저희 앞에 닥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한 10여 년 넘게 사용했던 회관을 매각하고요.
예, 새로 이제 그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지어서 예, 새로운 활동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저희가 새로 공간을 만들면 그 유아교육 과정의 대안학교 같은 예, 대안교육을 하는 유아교육기관을 이제 그 중심에 두고 시설을 새로 만들어서 그 활동을 이제 뭐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YMCA 운동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청소년 운동, 시민 운동, 그다음에 이제 시민 교육. 이 세 가지 YMCA 운동의 그 중심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잘하는 게 사실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뭐 회원들의 참여를 높이는 것, 예, 이게 중요한 거고요. 사실 큰 목표보다는 그 일상을 잘하는 것, 예, 평범한 일들을 매일매일 잘하는 것이 결국 비범함을 만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YMCA뿐만 아니라 사실은 시민운동, 사회운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결국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YMCA도 제가 이제 뭐 취임하고 나서 사실은 회원들과 함께 좀 신명나게 해보자라고 시작한 게 매일매일 YMCA 회원을 한 명씩 늘리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100일 릴레이 회원 확장 운동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저희뿐만 아니고 사실 그 시민단체, 사회단체는 다 필요하거든요. 시민들이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는 것, 그 다음에 조금 더 관심 가지시면 회원으로 참여해서 함께 활동해 주시는 것, 이게 뭐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많이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기대입니다. 네, 오늘 파워 인터뷰는 마산 YMCA 이윤기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마산 YMCA. 그동안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해 왔는데요. 어느덧 창립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더욱더 모범이 되는 마산 YMCA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파워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